24살 차이 뛰어넘고 침대까지. 48 가정부와 72 회장님의 숨막히는 로맨스는 늦깎이 가정부였던 제가 70대 회장님과 불타는 사랑에 빠지기까지. 나이와 상황을 뛰어넘은 우리의 격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첫눈빛 교환부터 서로의 몸을 탐하기까지 원초적 끌림과 깊어지는 욕망을 적나라하게 담아봤습니다. 황혼 로맨스의 뜨거운 순간들과 서로를 향한 육체적 갈망까지 숨김없이 공개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사랑은 나이를 불태우는 불꽃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실 겁니다. 저는 올해 48 김미정이에요.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었느냐고 묻지만 내 대답은 언제나 같아요. 회장님의 눈빛을 본 순간 나이 따위는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어요. 그 말은 고백이자 우리가 함께 불태운 열정의 다른 이름이었다. 24살 차이, 그건 숫자일 뿐이었다. 진짜는 회장님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온몸이 녹아내리는 그 전율이었다. 처음 그 집의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이혼 후 새 삶을 찾고 있던 참이었다. 아이들은 독립했고 40을 훌쩍 넘어 다시 시작해야 하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여전히 매력적이었지만 세상은 나를 아줌마로 대했다. 그런 내가 가정부 일을 시작한다는 것,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다. 면접 당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였다. 고급 주택가의 2층 양옥집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현관문이 열리며 나타난 남자를 본 순간 시간이 멈췄다. 72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곱게 뻗은 등과 단단한 어깨, 은발이지만 여전히 풍성한 머리카락,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주름 사이로 반짝이는 예리하면서도 따뜻한 눈빛, 키도 여전히 180은 좋게 되어 보였다.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악수할 때 마치 전기가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바닥의 촉감이 내 피부에 각인되었다. 안녕하세요, 이상철입니다. 편하게 지내시길. 그 낮은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중후함이 묻어 있었다. 남자의 목소리가 이렇게 섹시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나는 그 순간 직감했다. 이 남자는 위험하다고. 내 마음을, 아니 내 몸까지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남자라고. 면접은 차분하게 진행되었지만 내내 그분의 시선을 느꼈다. 단순히 가정부를 고르는 시선이 아니었다. 여자로서의 나를 평가하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여자로서의 나를 인식하고 끌리고 있다는 걸 숨기지 못하는 시선이었다. 나도 모르게 다리를 꼬고 앉았을 때 그분의 시선이 잠깐 내 다리선을 훑고 지나가는 걸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회장님의 눈빛이, 목소리가, 그 남성적인 체취가 계속 떠올랐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언제였나 생각해보니 남편과 연애할 때 이후로는 처음이었다. 아니 어쩌면 이런 강렬한 끌림은 처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출근 날 나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슬랙스, 목선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정도의 깔끔한 차림. 거울을 보며 내가 왜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다. 집에 도착하자 회장님은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계셨다. 안경을 쓴 모습이 더욱 지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였다. 일찍 오셨네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분이 직접 커피를 내려주는 동안 나는 그 뒷모습을 몰래 훔쳐봤다. 여전히 탄탄해 보이는 등과 어깨, 팔뚝. 정말 72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커피를 건네받을 때 손이 스쳤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 우리 모두 멈춰섰다. 서로의 눈을 마주보는 몇 초간의 침묵. 그 짧은 순간에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커피 얘기였지만 왜인지 다른 의미로 들렸다. 마치 우리 사이에 이 뜨거운 기류를 말하는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일상이 되었다. 청소를 할 때마다 그분의 시선을 느꼈고 식사를 준비할 때면 등 뒤에서 나를 지켜보는 무게감이 느껴졌다. 나 역시 몰래 그분을 훔쳐보기 시작했다. 신문을 읽을 때 안경 너머로 보이는 집중된 표정, 전화 통화할 때의 단호한 목소리, 정원에서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며 일할 때 드러나는 여전히 탄탄한 팔뚝과 손목의 핏줄까지 모든 것이 내게는 자극적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내가 높은 선반을 청소하려다 발을 헛디뎠을 때였다. 비틀거리는 나를 그분이 뒤에서 잡아주었다. 그 순간 등에 닿은 그분의 단단한 가슴팍이 얼마나 넓은지, 숨결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그분의 채취가 얼마나 남성적인지 온몸으로 느꼈다. 우드 계열의 은은한 향수 냄새와 그분의 고유의 냄새가 섞여 내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조심하세요. 귓가에 스치는 속삭임에 온몸이 전율했다. 회장님의 입술이 내 귀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다는 걸 느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서서 그분과 마주했다. 불과 10c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서로의 눈을 들여다봤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흐르는 원초적 끌림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분의 눈동자가 내 입술로 떨어졌다가 다시 눈으로 올라왔다. 나도 모르게 입술을 살짝 핥았고 그분의 목젖이 꿀꺽 움직이는 걸 보았다. 나도 모르게 숨을 깊게 들이쉬었고 그분의 남성적인 채취가 내 폐를 가득 채웠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금방이라도 서로에게 끌려갈 것 같은 위험한 순간 회장님이 먼저 한 걸음 물러섰다.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가슴이 뛰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나는 그 짧은 순간을 계속 되새겼다. 그분의 채취, 따뜻한 숨결, 나를 바라보던 그 간절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이 그분에게 보인 반응이 나 자신도 놀라웠다. 이런 식으로 남자에게 끌린 적이 언제였나?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더욱 의식하기 시작했다.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함께 저녁을 먹을 때면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화는 일상적이었지만 그 아래 흐르는 긴장감은 점점 더 강해졌다. 식사 맛은 어떠세요? 잘 드세요. 입맛에 맞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당신이 해주는 음식은 뭐든 맛있어요. 회장님이 당신이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존댓말 속에 숨은 친밀감이 나를 설레게 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정전이 되어 집안이 어둠에 잠겼다. 나는 양초를 찾으러 가다가 어둠 속에서 회장님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회장님의 강한 팔이 반사적으로 내 몸을 감쌌고 나는 회장님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게 되었다.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회장님의 체온과 심장 박동, 나를 안고 있는 회장님의 팔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나도 모르게 회장님의 셔츠를 꽉 잡았다. 몇 초간의 정적 후에 양초에 불이 켜졌다. 희미한 촛불 아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회장님의 눈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욕망이 타오르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성과 본능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었다. 미정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왜요? 왜 안 돼요?
내 목소리는 간절했다. 회장님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뺨을 어루만졌다. 그 따뜻하고 거친 손바닥의 촉감에 나는 눈을 감고 얼굴을 비볐다.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이 늙은이가 감히 당신을.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이 순간 이 기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나는 그분의 손을 잡고 내 가슴에 올려놓았다. 미친 듯이 뛰는 심장 박동을 느끼라고. 회장님도 나처럼 원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다. 회장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내 이름을 부르는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억눌렸던 욕망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미정 씨, 미정아. 존댓말이 반말로 바뀌는 순간 우리 사이의 벽이 한 겹 더 허물어지는 걸 느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지낼 수 없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노골적으로 뜨거워졌고 사소한 접촉에도 온몸이 반응했다. 내가 차를 따라들일 때 스치는 손길, 그분이 내 어깨에 무언가를 털어주실 때의 따뜻한 숨결, 복도에서 마주칠 때의 전기 같은 긴장감. 어느 주말 아침 나는 침실을 청소하러 들어갔다. 회장님은 샤워 중이었고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함께 회장님의 낮은 허밍이 들렸다. 갑자기 물소리가 멈췄고 욕실 문이 열렸다. 수건을 허리에만 두른 채로 나타난 회장님의 모습에 나는 숨이 막혔다. 70이 넘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탄탄한 가슴팍, 여전히 넓은 어깨, 복부의 희미한 근육선까지 물방울이 목선을 타고 가슴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너무나 섹시했다. 회장님도 나를 본 순간 멈춰섰다. 시간이 정지한 듯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탐하는 듯한 시선을 주고받았다. 회장님의 목 끝에서 시작된 물방울이 가슴 중앙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며 나는 그 물방울의 궤적을 혀끝으로 따라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입안이 바짝 말랐다. 미정 씨. 회장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분에게 다가갔다. 회장님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고 내 심장도 터질 듯이 뛰었다. 회장님,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내 고백에 회장님의 눈동자가 더욱 어두워졌다. 욕망으로 흐려진 그 눈빛에서 더 이상 주저함을 찾을 수 없었다. 그 고백과 함께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완전히 사라졌다.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이제 우리 사이의 거리는 30cm도 되지 않았다. 회장님의 채취가 더욱 강하게 느껴졌고 젖은 머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하나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정말 괜찮은 거야? 반말로 바뀐 목소리가 더욱 친밀하고 섹시하게 들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원해요. 정말 원해요. 그분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내 뺨을 감쌌다. 엄지손가락이 내 입술을 살짝 스쳤을 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고 그 터치에 몸을 맡겼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이 늙은이를 늙었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젊은 남자보다 매력적이에요. 내 고백에 회장님의 눈빛이 더욱 타올랐다. 회장님의 다른 손이 내 허리에 올려졌다. 블라우스 위로도 느껴지는 그 따뜻한 손길에 나는 작은 신음을 내뱉었다.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다. 입술이 닿기 직전 그분이 속삭였다. 진짜 괜찮아? 후회하지 않을 거야? 후회하지 않아요. 절대. 첫 키스는 조심스러웠다. 회장님의 입술이 내 입술에 살짝 닿는 순간 온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부드럽지만 확고한 그 터치에 나는 더 깊이 빠져들었다. 하지만
곧 그 조심스러움은 격렬함으로 바뀌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갈망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다. 회장님의 입술은 생각보다 부드러웠지만 키스는 절절하고 깊었다. 마치 서로를 삼키려는 듯한 열정적인 입맞춤. 나는 회장님의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파고들었고 그분은 내 등을 타고 내려오는 손길로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블라우스 위로도 느껴지는 그분의 뜨거운 손바닥이 내 몸을 타고 흘렀다. 정말 괜찮은 거지? 정말? 회장님이 내 귓가에 속삭였다. 그 떨리는 목소리에서 나는 회장님의 배려심과 동시에 간절함을 느꼈다. 나이 차이, 상황,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도 나를 원하는 그분의 마음. 네, 원해요. 너무 원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내 대답에 회장님의 눈빛이 더욱 타올랐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모든 것을 확인했다. 그분의 여전히 뜨거운 체온, 경험이 만들어낸 섬세하면서도 대담한 터치, 그리고 나를 향한 진실한 감정까지. 회장님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열정적이었다. 나이가 주는 여유로움과 오랜 경험이 만들어낸 깊이 있는 사랑법. 회장님은 내 몸의 어느 부분이 민감한지, 어떤 터치가 나를 흥분시키는지 놀라울 정도로 빨리 파악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몸을 내가 만져도 되는 거야? 회장님의 경탄 어린 목소리에 나는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40을 넘은 내 몸이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당신 것이에요. 모든 게 당신 것이에요. 나도 회장님을 탐구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탄한 그분의 몸, 세월이 만들어낸 상처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향한 뜨거운 반응. 그날 밤은 길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을 확인했다.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부드럽게 서로의 몸을 외우고 마음을 나누고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사랑을 나누었다. 그 후로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더 이상 고용주와 직원이 아닌 서로를 갈망하는 남자와 여자로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다. 회장님의 품에서 깨어나는 것, 함께 마시는 커피, 일상의 모든 순간이 달콤했다. 아침마다 당신 얼굴을 보면서 깨는 게 꿈만 같아. 저도요. 이런 행복이 정말 제 것인지 믿기지 않아요. 우리는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갔다. 낮에는 여전히 가정부와 고용주의 관계를 유지했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속한 연인이었다. 회장님은 나에게 여자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다. 40을 넘은 내 몸을 보물처럼 아껴주었고 매 순간 나를 여신처럼 떠받들어 주었다. 당신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기적 같아.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다시 할 수 있을 줄은 몰랐어. 침실에서 나를 바라보는 회장님의 눈빛은 여전히 뜨거웠다.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는 남성의 열정, 그리고 오랜 경험이 만들어낸 깊이 있는 사랑법을 회장님은 가지고 있었다. 나도 회장님께 젊음의 활력을 선사했다. 새로운 시도들, 자유로운 표현, 때로는 대담하지만 사랑스러운 순간들, 우리는 서로를 통해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완전히 순탄했던 건 아니다. 어느 날 회장님의 지인이 집에 놀러 왔다가 우리의 관계를 눈치챘다. 상철아, 설마 가정부와 그런 사이는 아니겠지? 그 말에 나는 모욕감을 느꼈다. 하지만 회장님의 반응은 단호했다. 그런 사이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정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그분의 당당한 태도에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이 차이나 사회적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회장님의 확신이 나에게도 용기를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사랑은 육체적 끌림을 넘어 영혼의 결합으로 발전했다. 아침에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고, 저녁에 손잡고 보는 석양에도 영혼에 대한 약속이 스며 있었다. 회장님과 함께하는 밤은 매번 새로웠다.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부드럽게 서로의 몸을 탐구하고 마음을 나누고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사랑을 나누었다. 당신과 사랑할 때마다 젊어지는 기분이야.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 저도요. 회장님과 함께할 때면 나이가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느껴요. 나이 차이는 오히려 우리에게 독특한 매력을 선사했다. 회장님의 성숙함과 내 젊음이 만나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다. 회장님은 내게 인생의 깊이를, 나는 회장님께 삶의 활력을 선사했다. 어느 가을 저녁, 회장님이 나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그날도 우리는 침실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눈 후였다. 회장님의 품에 안겨 있는데 갑자기 작은 상자를 꺼내셨다. 미정아, 나와 결혼해 줄래? 나이 차이도 많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당신 없는 인생은 이제 상상할 수 없어. 반지는 소박했지만 아름다웠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하니 가슴이 벅찼다. 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회장님이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그날 밤은 특히나 격정적이었다. 약혼을 기념하는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뜨거웠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우리를 축복해 준 건 아니었다. 내 딸이 소식을 듣고 집에 찾아왔을 때의 일이었다. 엄마, 정말 그 할아버지와 결혼하실 거예요? 나이 차이가 너무 나지 않아요? 할아버지라고 하지 마. 회장님은 어떤 젊은 남자보다 멋있어. 하지만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엄마는 진짜 사랑을 찾았거든. 딸은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결국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얼굴에서 행복을 읽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다음 달에 작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의 진심이 담긴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매일 밤 회장님 품에 안겨 잠들며 생각한다.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고. 48 나와 72의 그분이 만들어내는 이 뜨거운 열정이 그 증거다. 아침에 일어나면 회장님이 커피를 내려주시고 저녁이면 함께 요리를 한다. 주말이면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밤이면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확인한다. 어제도 그랬다. 회장님이 갑자기 내 손을 잡고 춤을 추자고 했다. 음악도 없는 거실에서 우리는 서로를 안고 천천히 몸을 맡겼다. 그의 품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 당신과 함께 늙어간다는 게 이렇게 설렐 줄 몰랐어. 저도요. 매일이 신혼여행 같아요. 우리는 키스했다. 여전히 뜨겁고 달콤한 키스. 그 키스가 이어져 침실로 향했고 그날 밤도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다. 지금 이 순간도 회장님은 내 손을 잡고 있다.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한 그 손으로 우리의 미래가 그 손길만큼이나 확실하고 뜨겁게 펼쳐져 있다.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저도요. 이런 사랑이 제게 올 줄 몰랐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24살의 나이 차이. 그건 정말 숫자일 뿐이었다.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도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할 것이다.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나이가 주는 깊이와 경험이 만나 만들어내는 이 완벽한 사랑을 48과 72에 불타는 사랑. 늦었다고? 천만에. 지금이야말로 진짜 사랑을 할 준비가 된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나이를 불태우는 불꽃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불꽃은 영원히 타오를 것이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나이나 상황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려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우시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말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걸요. 저는 48배 72의 회장님과 사랑에 빠졌고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늦은 사랑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혹시 이런 진솔한 사연들이 여러분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나 고민을 나눠주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실화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사랑하는 분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